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라이벌 매치가 7일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최악의 더비라는 오명을 남기며 0-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영국 BBC는 이 경기를 세계 최악의 더비라고 표현하며 팬들의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맨유 감독 후벤 아모림은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진 부진으로 고통받았고 맨유는 단 2번의 유효 슈팅에 그쳤습니다. 결국 두 팀은 승점 1씩 나눠 가지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에도 선수들과 감독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룹 아이브가 지난 5일과 6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팬 콘서트 아이브 스카우트를 성료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두 차례 모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브는 신곡 레블 하트와 타이틀곡 IM을 포함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고 첫 번째 일본 앨범 타이틀곡 웨이브를 한국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특히 안유진과 댄서들의 파워풀한 오프닝 퍼포먼스가 관객들을 압도했으며 유닛 무대와 특별한 미션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이브는 공연 중 향기를 분사하여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마지막 곡인 Not Your Girl로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팬 콘서트를 통해 아이브는 뛰어난 라이브 실력과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투어도 예정되어 있어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수동의 아디다스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가 지난 4일 개장했습니다. 이 매장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1층에는 한국 전통 태권도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 전시되며 2층에서는 성수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독점 상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이 매장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최근 국내 스포츠 위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디다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독립 마켓으로서 더욱 유연한 상품 관리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터 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출시와 빠른 트렌드 대응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정선군에서 제4회 북평면 벚꽃 축제가 오는 12일 열립니다. 벚꽃 한입 세상으로를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남평리 남평강변로 벚꽃길 일원에서 진행되며 총 2km 구간이 축제의 무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모금도 실시하고 적십자공사회가 운영하는 1일차 집 수익금은 해당 지역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동아리 공연, 벚꽃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관광형 마켓인 맹글장도 열려 29팀의 판매자들이 수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인근 하천변 주차장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김성수 북평면장은 화사한 벚꽃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U17 축구 국가대표팀이 7일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6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2025 AFC U17 아시안컵 C조 2차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에 패했던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다득점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예멘과 동률을 이루고 있으나 골득실 차이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팀은 오는 10일 예멘과의 최종전을 앞두고 있으며 조별리그에서 상위 두 팀이 진출하는 8강에 오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축구연맹이 총 8장의 피파 U17 월드컵 출전권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정희정과 김은성이 각각 2골씩 기록하며 활약했으며 후반에도 추가 득점이 이어져 한국의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동점으로 마무리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U17팀의 다음 경기가 기대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블랙핑크의 2025 월드 투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양 공연이 선예매가 오는 5월 8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예매는 위버스 내 블링크 멤버십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며 일반 예매는 5월 15일 오후 8시에 오픈됩니다. 블랙핑크는 오는 7월 5일과 6일 양일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며 K-팝 걸그룹 최초로 이곳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울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투어에서는 북미와 유럽, 일본 등 총 10개 도시에서 총 18회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투어에서 블랙핑크는 약 180만 관객을 동원하며 K-팝 걸그룹 월드투어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들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팬들과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어 다가오는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손잡고 뉴스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티니핑은 지난해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으로 124만 관객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현대차는 티니핑 캐릭터와 전용 차량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핀오프 필름을 제작, 레이싱 대회에 도전하는 에피소드를 선보입니다. 5초 티저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예고편은 17일, 정식 필름은 다음 달 1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리는 유스 어드벤처 2025 행사에서도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한정판 굿즈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 마케팅 시도를 이어가며 이번 협업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 호텔이 HBO 인기 드라마 화이트 로투스 시즌 3의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리사 출연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이를 기념하여 호텔은 로투스 언폴즈 숙박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웰컴 어메니티와 함께 레스토랑 더 베란다에서의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숙객들은 드라마 촬영지를 탐방하고 연꽃 접기 체험과 벽화 감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방콕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 화이트 감독의 초상화를 전시한 오서스 라운지와 뱀부바도 즐길 수 있으며 뱀부바에서는 시리즈 기념 칵테일도 제공됩니다. 패키지는 객실 2박, 더 베란다 조식 1회, 방콕 역사지구 프라이빗 투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판매됩니다. 최소 2박 이상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인테르 밀란과 맞붙었습니다. 김민재는 에릭 바이오와 함께 수비 라인을 구성하며 75분 동안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뮌헨은 홈에서 인테르에 1대2로 패하며 4강 진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여러 차례 몸을 던져 중거리 슈팅을 차단했습니다. 비록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그의 수비력은 팀의 빌드업에도 기여했습니다. 경기 후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서는 김민재에게 평점 6.8점을 부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17일 스타디오 주이세페 메아차에서 복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김민재가 팀을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로트 가수 김태연이 첫 번째 정규 앨범 설레임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생인 김태연은 TV조선 미스트로트에서 4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고 이번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앵콜과 세월강을 포함한 11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걸그룹 피에스타가 봄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재결합 소식을 전했습니다. 피에스타는 2012년 데뷔 이후 여러 히트곡을 남겼으며 지난해 리메이크 싱글로 재결합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오는 27일 마카오에서 열리는 K-팝 슈퍼 콘서트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힙합 듀오 마이티마우스의 초플렉스가 신곡 짱을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래퍼 정상수의 피처링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세대 수소전기차 디올 뉴넥소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이 차량은 수소차의 특징인 물만 배출하는 점을 강조하며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넥소는 강인한 SUV 디자인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수소 비즈니스 브랜드 H2의 상징성을 담은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탑재되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져 제로백 7.8초를 기록하고 700km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대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루트 플래너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판매 목표는 11,000대이며 조만간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포켓몬과의 협업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이 테마파크는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스프링 캠프 축제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이 축제는 포켓몬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축제 시작 후 4주간 롯데월드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포켓몬 관련 상품 매출은 무려 7배 상승했습니다. 또한 몬스터볼 콘셉트의 어트랙션 풍선 비행은 탑승객 수가 작년보다 25% 증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 캠프 미션 투어에 필요한 탐험 수첩이 주말마다 완판되고 있으며 롯데월드는 봄 시즌 퍼레이드를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피카츄들이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5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롯데월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흥미로운 시즌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바르셀로나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도르트문트를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스타는 바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그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UCL에서 10호와 11호골을 넣었고 올 시즌 총 40골을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는 하피냐의 선제골로 시작됐고 후반에는 레반도프스키의 헤더와 강력한 논스톱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민 야말이 쐐기골을 추가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피냐는 이날 1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UCL 득점 부문에서 리오넬 메시와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2차전에서 최소한 3골차 이하로 패해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됩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국내 1위 테크 유튜버 이섭의 첫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이번 회차에서는 이섭의 전자기기 덕후로서의 일상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그의 집은 로봇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스마트 가전으로 가득 차 있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 이섭은 연간 전자기기에만 무려 2억 원 이상을 소비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매니저는 그를 전자기기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신제품 출시 즉시 리뷰를 위해 직접 구매하는 그의 모습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섭의 가방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의 가격만 해도 약 1,5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과연 국내 테크 유튜버 이섭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의 버거빌치 라이프는 오는 12일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매일경제 기자평가단이 팩 클렌저 제품 3종을 비교 평가한 결과 플리의 그린토마토 클레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은 그린토마토 추출물이 49% 포함되어 있어 블랙헤드 개선과 모공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부드러운 발림성과 순한 사용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에이프릴 스킨의 핑크 알로에로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달콤한 향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율의 어린 속 클렌징 흡착 팩폼은 쫀득한 제형으로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각 제품은 가격대가 2만원에서 3만원대이며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부 고민에 맞춰 제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11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총 88개소의 웰니스 관광지가 운영되며 이들 지역은 한방, 힐링, 뷰티 등 다양한 테마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규 선정지는 서울의 하이디하우스, 인천의 약서원과 차덕분, 부산의 SMB 웰니스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은 치유관광산업법 통과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결과로 정부는 전문가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이들 관광지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웰니스 관광을 K관광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니스 여행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24-25 UEFA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78분을 소화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 페드로 포로의 동점골로 반격했으나 후반에도 골대 불운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랑스의 올림피크 리옹과 원정 경기에서 종료 직전 실점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맨유는 전반 추가 시간 레니 요로의 헤더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조슈아 지르크즈의 역전골까지 터뜨렸지만 마지막 순간 셰르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는 18일 각각의 홈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드라마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일 TVN의 새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 첫 방송됩니다. 이 작품은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의사생활을 꿈꾸는 레지던트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방송 예정이었으나 위력의 집단 파업 여파로 연기되었고 1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최근 의학 드라마 열풍 속에서 전공의생활이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원호 PD가 참여하며 이전 시리즈와의 연결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정석과 전미도 등 기존 캐스트의 특별 출연도 예고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산부인과를 주요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며 사회초년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전공의생활은 이미 높은 인지도와 시청 의향률을 기록하고 있어 흥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N에게도 이번 작품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안 스포츠 브랜드 휠라가 봄을 맞아 화사한 벚꽃 컬렉션 핑크 블라썸을 선보입니다. 브랜드 앰베서더 한소희와 함께 공개된 이번 컬렉션은 봄에 어울리는 핑크 컬러의 신발과 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휠라의 인기 운동화인 에샤페와 인터런의 벚꽃 색상을 적용한 에샤페 블라썸과 인터런 블라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스프링 컬렉션에는 럭비 티셔츠, 캡 모자, 백팩 등 다양한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소희가 착용한 메시 저지 럭비 긴팔티는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로 스타일리시함을 더합니다. 휠라는 핑크 블라썸 출시와 함께 한소희와의 화보도 공개했으며 이 화보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미스포 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한 컬렉션으로 봄나들이 시즌을 맞이하길 바란다 며 사랑스러운 핑크 아이템으로 생기 넘치는 벚꽃 룩을 완성해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휠라 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채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레듐 이 미쉐린 별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시우 셰프가 이끄는 레듐은 100% 채소로 만든 요리로 오픈 1년 10개월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채식 식당이 대중에게 낯선 이 시점에서 레듐은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맛으로 기존의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성 셰프는 비건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어머니의 건강을 언급하며 한국 외식 산업에서 고급 채식 요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으나 지속 가능한 식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좋은 재료와 창의성을 통해 한국 채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 더 캐주얼한 비건 레스토랑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셰프는 채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